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나극당 어록 제10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교생등 그랬네요. 나는 황원길 조사 나는 가르친다 이 말이잖아요. 생등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거, 뭘 가르쳤어요? 수식하는 법을 이용하는 걸 가르쳤다 이 말이죠. 수식법, 숫자를 세는 법을 활용하는 법을 내가 가르쳤다 이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이 말이죠. 수식하는 법을 이용하여 이 말이죠. 이용하여 이로써 그 심지를 수렴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수선하고 뜻이 막 흩어지는 그거, 이것을 하나로 모으게 수렴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수식하는 법을 이용해서 그 심지를 수렴하라고 내가 가르쳤다는 거죠. 최악하고 진화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일어나거나 뜻이 이 생각 저 생각 이것도 하고 싶고 막 그냥 흩어진다는 거죠. 종합이 안 되고. 우리가 운전을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땄지만 실제 이제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할 때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걸 차를 몰고 그 위험한 데를 남들 차 모는 사이로 가려면 정신이 흩어지고 여기도 살피고 저기도 살피고 막 눈으로는 다른 차하고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고 핸들도 또 손으로 잡아야 되고 발도 속도를 멈춰야 될지 가야지, 이게 지금 하나로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가 안정이 안 되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서 연습하면서 이제 자연히 조화가 되는 거죠. 핸들이나 눈으로 좌우를 보는 것거나 페달을 밟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조화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 하거 수레를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내릴 때 단전에 에너지가 발생하거나 양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자기 정신으로서 거기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 호흡에 외부에 있는 산소 기운을 조금씩 받아들여서 불을 단전의 기를 활성화시켜서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세 가지를 동시에 알맞게 조절한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이제 방법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이 흩어지거나 뜻이 자꾸 나뉘는 그것을 하나로 수렴하는 거, 안정되게. 그러려면 너희가 숫자 세는 법을 활용하라고 내가 가르쳤다. 임시 방편으로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지러우는 그 연심하는 방법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방편으로 권하는 수식법을. 숫자 세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거무양시지시라 그러네요. 평상시에 무양, 양이 생기거나 약이 생산되는 것이 없는 때에 이제 상황에 머물 때에 이 말이죠. 몸에서 뭐 양기가 발생하거나 콩팥에 기가 모여서 뭐 생식기가 발동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을 때는 이런 법의 이런 법공을 하는 거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의 공부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양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수식하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라. 우리 이제 지금도 많이 요 수식법을 쓰죠. 뭐 급하고 그냥 당황하는 사람 보고는 숨을 쉬어라. 들이쉬고 내쉬고 숨 쉬어서 마음을 안정시켜라 해서, 이 호흡하고 마음은 이게 서로 통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이라고 하는 게 숨쉴 식자가 자기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가쁘거나 바쁘면은 숨도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수식법은 옛날부터 많이 이제 활용하는 건데 지금 황공길 조사님도 요 수식법을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 가르치신 모양이네요.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가이이로써 파지한다 이 말이죠. 붙잡아서 유지한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서 흩어지거나 뭐 딴 생각이 일어나고 자꾸 그렇게 갈래진 마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지러워서 달아나는데 이르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뭐 심지를 수렴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의 주석인데 한번 살펴보죠. 숫자를 센다는 것은 곧 묵묵히 수를 센다는 거예요. 뭘 세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을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그 숫자를 센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하나, 내쉴 때는 안 세고 또 들이쉴 때 하나, 둘 그렇게 세고 아니면 내쉬는 때 하나, 들이쉴 때는 안 세고 또 내쉴 때 둘 이렇게 수를 센다는 거죠. 묵묵히 숫자를 거기에다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뭐 숫자 세는 데에 생각이 가 있으니까 딴 생각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여기만 세는 거니까. 뭐 시계를 가는 거 똑똑똑똑 손목 시계를 보면은 뭐 5초도 안 돼서 딴 생각이 침입에 들어올 텐데 이 숫자를 세게 되면 좀 방법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를 세서 100이나 1000까지 이른다 이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계속 세서 1000까지 이르는 건데 그 작용은 그렇게 숫자를 세는 그 작용은 어디에 있냐면 생각으로 하여금 바깥으로 치달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뭘 보면 자꾸 그거 뭐 저거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 생각이 치달려 가기 때문에 심원음하라고 하는 게 마음의 원숭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이를 갖다 저 생각했다 이렇게 자꾸 치달려 댕기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 들으려고 숫자에다가 정신을 모으는 거죠. 이 수식법은 이것은 일종의 만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방편으로 하는 그 면강지법이라는 거죠. 억지로 인위적으로 힘써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생각이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그걸 좀 붙잡으려고 그래서 안정시키려고 하는 명강지법이다. 또한 이것은 아주 많은 도인법 중에서 또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죠. 도인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체조 같은 거, 뭐 기공의 자세나 뭐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한 차례 또 두 차례 이렇게 하고 땅바닥에다 두 손 대고 폈다 팔을 굽혔다 펼다도 숫자를 세면 효과가 좋아요. 숫자를 안 세면은 이게 좀 방법이 안 좋아요. 숫자를 세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모든 도인법 운동도 이게 숫자 세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한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치우쳐서 편차가 있을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수식법 하는 가운데 이 결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인진, 참을 아는 것과 참을 알지 못하는 것, 인진하는 것과 인진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수를 쉬어가지고 어떤 숫자에 이르렀는데 망묘, 그게 어떤 숫자인지 잊어먹었을 때 이 말이죠. 하나 둘에서 110, 121, 122, 123 이렇게 했는데 123 한 다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150으로 띄어서 또 막 할 수가 있잖아요. 하다가 보면은 숫자를 잊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망묘할 때가 무슨 숫자인지. 그러면 내가 무슨 숫자 지금 세다가 말았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즉
불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돌이켜가지고 기억을 언제 뭔 숫자까지 셌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뒤로 돌아가서 그냥 다시 1부터 숫자를 센다는 거죠. 253 해가지고 다음에 뭔지 몰랐을 때 그걸 내가 뭔 숫자를 센지 생각할 필요 없이 다시 거기서부터 1, 2, 3, 4 또 하나 둘 셋 넷 또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으면 또 하나에서부터 센다 이 말이죠. 그게 요령이라는 거죠. 키포인트. 만일 수시법, 숫자 세는 법이 순수 익어지면 몸과 마음과 정신이 점점 응정하게 된다. 안정되고 모아지게 된다.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될 정도 되면 다시 바꾼다는 거죠. 청식법으로. 귀로 청식법으로 바꾼다는 거죠. 숫자 세는 수식법에서 귀로 듣는 청식법으로 한다는 거죠. 청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귀 가까이 귀 부근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해서 출입하는 그 승강, 출입 승강하는 걸 듣는다 이 말이네요. 귀로 듣는다는 거죠. 아까 입으로 말하는 건데. 그런 이후에는 또 익어지면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이용해서 자기 호흡을 또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단계도 익어지면 최후에는 호흡으로서 호흡을 듣는다. 이것은 바로 가르친다는 거죠. 한 단계가 비교적 오랜 시기에 점진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죠. 수시법 다음에 귀로 듣는 청시법,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듣는 법, 그 다음에 호흡으로 듣는 법이 오래오래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가는 과정이지 필요하지 않다, 잘못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한 번 연공하는 중에 한 번 수시법하고 곧바로 또 두 번째는 청시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한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네요. 하나가 충분히 익숙해지거든 그 다음 단계를 또 하라는 거죠. 요런 말이 있네요. 요건 주석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수식법을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 이제 권했던 것 같아요. 황원길 조사님이. 그래서 한번 이르게 되면 양이 생하거나 약이 생산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 양이나 약을 캐서 한 바퀴 돌려서 화로에 돌아오게 한 다음에 화로에 돌아오면 원신의 머릿속에 있는 원신의 불로 따뜻하게 약을 따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따뜻하게 기른다. 그래서 더욱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필요한지, 불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불이 필요 없는지, 또는 약을 캐야 되는지 약을 캘 필요가 없는지, 약이 있으면 약을 캐고 약이 없으면 캐질 말아야죠. 이런 게 이제 잘 살피는 게 필요하고, 모두 이것은 천진자연한 것으로서 선천에 인위적으로 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상승법은 대부분 다 인위적인 게 억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무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합한다. 천지인원, 하늘과 땅의 그 두 기운을 인이하고 온이라고 그래요. 천의 기운은 인이고 땅의 기운은 온인데 그게 원기죠. 그 원기가 가히 자꾸 생겨나고 그치질 않고 화하하는 게 무궁한 것이 이제 무궁한 그것과 천재 원기인 그것과 이제 합하게 된다고 그러네요. 내 몸 안에 약을 자꾸 캐서 쌓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약과 천지인원에 있는 원기, 천지인원한 원기는 그게 생생부리하며 화하 무궁한 그 기운인데
그것과 내 기운이 합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지어 이른다면 이른다 이 말이죠. 이를 짓자. 일양이 처음 동하는 상태에 이르면 이 말이죠. 일양초동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 일양초동한 것을 제철하는 법을 사용해서 이 말이죠. 제철하는 법을 사용해야 된다. 일양이 처음 동하면 제철이라고 하는 건 끌어서 주울 철자거든요. 땅에 뭐 돈이 있으면 땅에 있는 걸 줍다. 주울 철 끌어잡아 당겨서 줍다. 주어서 끌어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일양초동한 그 기운을. 그래서 이 제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제철하는 법을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동하는 걸 그냥 놔두면 그냥 몸 밖으로 다 흩어져 버리거나 그렇죠. 일반인들은 일양이 초동하면 성욕이 뻗쳐가지고 마누라를 찾아가든가 애인을 찾아가든가 588을 가든가 아니 뭐 혼자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아야 되잖아요. 그게 모여서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우주 근원의 기운하고 천재의 기운하고 합하는 거죠. 그러면 도가 그냥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철지법, 주울 철자죠. 끌어당길 제자하고 제철지법을 사용하는데 주석에 손장로의 주석은 어떤 선종파에서는 네 가지 구결이 있다는 거죠. 네 가지 구결이 있다. 뭐예요? 제철하는 방법이 네 가지 구결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네 가지를 다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유의법,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다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철지법. 단 대응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하기는 또 불가하다. 혹 결함이 있으면 불가하다 이 말이죠. 결함이 없어야 흡사 좋은 상황에 이른다 이 말이네요. 이 네 가지 방법의 구결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너무 인위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조작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고로 오히려 권의 방편지 법이 된다 이 말이네요. 권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임시변통을 방편으로 권하는 거죠. 임시변통에 방편의 법이 된다 그랬어요. 임시로 변통하는 방법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학생들이 요 가까울 있잖아요. 이게 뭐 가까운 때 요즘 근래 가까운 시기에 이 말이네요. 요즘에 너희들이 요즘 시가 들었으니까 요즘에 하는 공이다 이 말이죠. 공부다. 이것은 너희 학생들이 요즘에 하는 공부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공부이면서 또한 불에 지나지 않는다. 뭐에 지나지 않냐. 이 제철하는 법이죠. 일양이 자기 몸에서 동하면 그걸 끌어잡아 당겨서 모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나지 않는다. 자기 내부의 신사, 정신이 응신이죠. 신의 생각을, 정신의 생각을 모아서 정신을 모아가지고 흩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앞에서 말하는 진화가 되겠네요. 응신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바깥에 기식 외지 기식이죠. 바깥에 그 기운을 숨쉬는 것이 그 자연스럽게 외지 기식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일 뿐이다 그랬네요. 양이 발동하면
안에 있는 정신 진화라고 그랬잖아요. 신화를 뭐 진화. 앞에서 말한 진화를 단전 기혈에다 모으고 그 다음에 콧구멍으로 산소 공급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이죠. 코로 들어오는 호흡하고 단전에서 일어나는 태식하고 그 진식하고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게 이제 요령이 되겠네요. 양이 발동을 해야 이런 제철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앞에서 설명한 그거 진화와 체약을 지금 다시 설명한 거네요. 보니까 이에 오히려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불신지 신을 모아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불신지 신이라고 하는 건 원신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신은 이 귀신 형상 어떤 모습을 가진 신들이고 여기서 불신 아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신, 선천 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진식, 단전에서 숨쉬는 진식을 잘 조절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까 페달 밟는다고 그랬잖아요. 강하게 밟으면 진식이 빨리 뛰는 거고 강하게. 천천히 밟으면 기가 휘발유가 조금씩 나오는 거죠. 기화하는 게. 이제 그거 조절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동맥으로 올라가고 인맥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그 도수가 있고 다 그 계산법이 있어요. 그 쓰는 원리가. 그런 원리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거죠. 고속도로 달리는데 100km 놓으라고 그랬는데 30km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강하게 밟아서 그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거고 시내에서 40km로 달리라고 그러는데 100km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상황에 맞게 이 동맥의 길과 인맥의 길에 내려오면서 그 길을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상황에 맞게 페달을 밟아야죠. 요 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살핀다 이 말이죠. 읽는다 이 말이죠. 읽어서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읽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진화하고 체약하는데 이 말이죠.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다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식이 신 바깥을 싸는 것을 이용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 앞에서는 이 숨이 들어오는 것이 신을 싸가지고 이제 동맥, 인맥으로 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주석에 보면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다. 이때 여기서는 호흡하는 것이 능히 배합에 조절해서 배합해서 조절해야 돼. 조절하고 배합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상태를 기다린 이후에 비로소 다시 숨이 후천에 콧구멍으로 들어온 숨이 신의 바깥을 싸는 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석을 붙였네요. 요거는 손장로 주석은 아니에요. 손장로 주석은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요런 주의점을 하나 주신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요거는 이 공덕 선생의 주석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 주석이 지금 요 안이 계속 이 주석이 여기까지 연결된 거네요. 이것은 또 침대 맞춘 것이다 말이죠.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소멸해서 없애기가 어려운 것에 맞춘다 이 말이겠네요. 잡념이 일어나 임동맥으로 기가 돌아갈 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잡념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잡념이 생기면은 기가 신이 흔들리니까 기도 제 궤도에 못 가는 거죠.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잡념을 소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흡은 잡념을 소멸하지 못하면 없애지 못하면 오히려 어렵다는 거죠. 호흡이 조절돼서 균등하게 조절되기가 어려운 것에 맞춰서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입장을 맞추어서 얘기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호흡이 능이 자연스럽게 배합이 돼서 조절이 된 이후에야 이제 요걸 하라는 거죠. 앞에서. 황원길 선생의 단법을 읽는 가운데 있어서 이 말이죠. 연공하는 독자, 황원길 단법을 읽으면서 연공하는 독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거하는 게 단법에서 강해하는 말하는 각종의 층차 단계를 근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단법이라고 하고 지금 황원길 선생님께서 말하는 이 공부 단계를 이해해서 자기가 지금 연공하는 정원과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련해서 연공하는 정황과 서로 맞추어서 대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지금 공부 단계와 이 황원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는 공부 단계를 설명한 거하고 서로 맞춰서 대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부가 어느 종류의 단계에 속했는지, 속해 있는지, 지금 황원길 선생님이 말하는 공부에서 자기가 공부가 어느 단계에 속했는지 맞춰보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해야 된다. 이러한 종류의 그 단계를 잘 선택해서 자기 공부의 단계의 방법을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없어야 된다. 혼란이 없어야 되고 또 단계를 건너뛰어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단계에 맞추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스승이 있다면 스승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그런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스승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황원길 선생님의 이 책을 보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맞춰보고 그 단계의 설명을 내가 참고해서 하라는 거죠, 지금. 단공을 수련하는 것은 얕은 경지에서부터 깊은 경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소학교를 따라서 공부해서 자꾸 올라가서 대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중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소학생이 열독 읽었다는 거죠. 대학교의 그 책을 읽어가지고 책을 읽으면 소학생이 대학생의 책을 읽으면 단지 이것은 부동 읽어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읽어봐야. 그래서 연공하는 연공하는 지금 상황이 처음에 그 얕은 단계에 있으면서 자기 낮은 단계에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망령된 생각한다는 거죠. 맛보려고 시험한다는 거죠. 높은 단계의 공부를 자기가 해보는 거죠. 맛보려고. 그렇게 되면 다만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이해도 안 되고 효과도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해로움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까닭에 고층차 공부는 높은 단계의 공부에 대해서는 사료에 이해 가히 그 공부 단계를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만 요해하는 것만 그게 좋다는 거죠. 요해하는 것은 허가가 되나 가능하나 그것을 가지고 도움이 있게 한다. 공부에 승급 높은 단계 급수에 도움이 있은 후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낮은 단계에 있으면서 고층 단계 공부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런 걸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족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이해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가지고 이해한 걸 가지고 자기 공부가 이제 높은 단계로 오른 이후에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이해한 것을 헤아려서 능히 그 응변할 수 있다. 변화에 응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미리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자기가 높은 단계에 이르면 그걸 써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낮은 단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결단코 안 된다는 거죠. 호기심을 가지고 높은 단계를 자기 몸에다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과 같으냐. 기초가 견고하지 않는데 그 땅에다가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거와 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높은 빌딩을 지어도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죠. 그 바탕이 약하면. 그래서 기초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높은 단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다시 그 빌딩이 무너지면 다시 기초를 다져서 또 쌓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전대 조사들께서는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교훈한 게 가르친 게 아주 많다 이 말이죠. 앞서서 공부한 조사들도 다 이런 걸 겪었다는 거예요. 이니 그 때문에 후대에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성해 준다는 거죠. 이끌어서 일깨워주고 경고한다 이 말이죠. 주의할 점을. 그래서 늘상 높아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경계하라고 경고해주고 이끌어줬다 이 말이죠. 소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 반드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생문 학생들이 타자할 때 다리를 안정시키고 앉아서 타자할 때 참선할 때 느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뭘 느끼냐면 조급한 기운이 충동해서 마음이 불안한 뜻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거기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럴 때 조급한 기가 막 생겨서 자기 마음을 충동하는 불안한 뜻을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차는 불씨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으로 타긴한 게 아니다. 생각을 너무 여기 주석이나 의념으로 하는 화우를 너무 과중하게 해서 그런 불안한 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 육체의 몸에 음한 기가 응체 모여가지고 엉겨가지고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맥이나 기혈이 통하지 않으니까 조급한 기가 생기고 뭔가 충동해서 불안한 그 마음이 있게 된 것을 자기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편안치 않은 그런 뜻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려면 방법은 마땅히 뭘 이용하냐는 건 뭐냐, 호흡지 범하라고 그랬네요. 숨을 들이쉬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것도 불이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보통의 불이라는 거죠. 범하를 쓰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후천의 하승법에 속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면 진인의 원화를 사용해서 따뜻하게 기른다는 거죠. 뭐를요? 그 조급한 기나 충동하고 불안한 그 마음을 진인의 원화를 써가지고 따뜻하게 거기다가 기른다 이 말이죠. 따뜻한 불을 원화를 기르게 되면 그 막힌 게 자연히 터지게 돼서 불안한 뜻이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선천의 이건 상승법에 속한다. 그래서 따뜻한 그 원화의 기운을 빌려서 기르면
그것으로 하여금 그 조급한 기나 충동에서 불안한 그것으로 하여금 자연이 변화하게 한 이후에야 이제 옳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타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자하는 게 옳다 이 말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조화로 이게 되는 것이고 인위적인 것을 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의 주석은 다시 있다 조정신형이에요. 몸뚱아리에 그 자세를 잘 조정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 몸뚱아리가 잘 조정하고 그러면 맥힌 부분이 이제 그 기가 통해서 맥힌 게 풀어진다. 그래서 몸을 중정하게 하고 느긋하고 균형을 잡아서 속류 다 이완을 풀어서 부드럽게 하게 하면 해야 된다. 그리고 일체 지금 이 몸을 조정하는 것을 소홀하게 보면 안 된다. 몸의 자세나 이런 걸 잘못해 갖고 맥혔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주의하라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냥 보통 코의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 맥힌 걸 뚫으라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진인의 원화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진인의 원화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홍길 선생님은 또 옛날에 말하기를 이게 참동계에 있는 말이죠. 원문이 귀와 눈과 입에 삼보를 세 가지 보물을 폐색하라. 다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소리가 들어오는 걸 닫고 입도 닫아서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폐색해서 물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발통 통하게 해서 하는 게 없어야 된다. 귀로 남의 소리를 듣거나 눈을 보고 바깥 사물을 보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닫아버려서.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눈, 귀, 코, 혀를 다 닫잖아요. 밖에 있는 소리도 안 듣고 밖에 있는 것도 안 보고 뭐 남하고 말도 안 하니까 다 닫아버리는 게 되잖아요. 잠을 잘 때. 그래가지고 고요한 상태로 명망한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런 정신의 에너지가 다 단전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전에 물속으로. 이게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이 명이잖아요. 일육수라고 하는 물속에 태양이 감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푹 자고 나면 새로운 에너지 받고 힘이 나잖아요. 그게 명이라는 거죠. 잠을 자면서 사람이 쉬면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목구 삼보 폐쇄 물팔통하는 게 인간이 잠자는 상태가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진인인데 여기서 진인은 이제 이 몸의 주인이니까 원신을 삼겨서 원신은 머릿속에 있는 원신이 쉬면 깊은 못에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 눈, 귀, 코, 입을 닫고 해서 깊이 잠들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원신이죠. 원신이 바깥으로 활동 안 하고 그 신이 자기 단전 속으로 바다 깊은 못으로 잠기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나 잠을 잘 자는 사람 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잠을 자면. 그래서 부유라고 하는 건 뜰붙자 떠서 논인다 이 말이거든요. 어디에? 부유하니까 그 규중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진인이 원신이 시면에 가라앉아서 그 규중을 지키라. 규중이라는 게 지금 현관일규잖아요. 원신, 신이 응신이기열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게 그 요런 본문이 있는데 지금 그 진인의 원하는 무엇인가 할 때 지금 이렇게 황홍길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 손장로의 주석을 보면 규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불선 삼교 성인이 강조했던 중이다 이 말이죠. 현관, 선천의 현관 일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관은 중은 선천과 후천으로 가린다,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선천현관, 후천현관. 후천현관은 이 육체 속에 있는 현관, 단전 기혈 쪽을 말하는 것이고 선천현관은 지금 비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현관을 알아야 상승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요런 내용은 지금 오류선정집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후천현관을 주로 설명한 거죠. 이 주석을 보면 이목구는 세 가지 보물인데 그걸 문을 닫아가지고 발통하지 말아라. 그걸 열어서 통하게, 바깥으로 통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진인이 시면에 잠겨서 진인이 부유하면서, 시면에 부유하면서 규중을 지킨다. 이 말이죠. 원신이 규중을 지키면 거기서 선천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나면 선천기를 많이 받기 때문에 피로회복이 빠른 거죠. 그 명상의 상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명상할 때 이 상자. 나무목에 눈목자에다 요 마음심자 있잖아요. 이 마음심자가 뭘까요? 나무가 뭐고 눈이 뭘까요? 우리가 사실은 수행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어두운 상태에 들어가서 요걸 생각하라는 거죠. 이 상, 나무 목하고 눈 목자하고 이 마음 심자를 생각하라고 해서 지금 이 상자라고 하는 글이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파자풀이하면 제일 정확하게 원리에 부합이 되죠. 잠자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단학에서는 이거 기초적인 얘기예요. 정기신을 가지고 인체 안에 있는 삼보라고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기신 중에 정은 귀의 구멍에서 발한다 이 말이죠. 또 귀를 사용하면 뭐 핸드폰으로 귀에다가 뭐 꽂아가지고 듣게 되면 귀를 사용하는 거니까 정이 콩팥에 있는 호르몬이 자꾸 소모되는 거죠. 그 귀가 나쁘다, 귀가 문제 있다 그러면 이제 콩팥을 한의학에서는 콩팥에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많이 안 들어야 정이 소모가 안 되죠. 기운은 입의 구멍, 입에서부터 그게 발출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 많이 하게 되면 기가 엄청나게 소모돼요. 젊었을 때도 그냥 젊은 사람이 강의할 때는 또 힘을 줘서 얘기하니까 이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면서 도올 선생이 강의하는 거 보면 소리 내고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는데 저 영감이 워낙 그 강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강의하고 많이 하면은 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젊었을 때 기가 있어서 뭐 강의를 뭐 매일매일 하고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기운을 다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거예요. 그게 후유증이 굉장하거든요. 자기 정신은 눈의 구멍에서 그게 일어나요.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고 뭐 이런 게 전부 신을 소모하는 거예요. 정기신이 내 몸의 생명인데 생명을 자꾸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기신은 내삼보고 이목구 이것은 외부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바깥 삼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정기신은 용이 쉽다는 거예요. 이목구 가운데를 따라서 종은 따라서 발산해 나간다. 바깥으로 흩어져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름망을 많이 듣게 되면 정이 상하고 입으로 자꾸 말하면 기운이 상하고 눈으로 자꾸 보게 되면 신을 상한다 이 말이죠. 유튜브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눈이 피곤하면 자기 정신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멍해지는 거죠. 고로 공부를 할 때, 연공할 때는 반드시 폐색 닫아야 된다는 거죠. 이목구 세 가지를.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신이 밖으로 발산이 안 되게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두 구절의 뜻은 이 말이잖아요. 두 구절은 뭐냐면 지민인 잠시면 부유수기 중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두 구절은 정신이 획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진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원신으로 하여금
잠존하게 한다. 묘명정극지지에 잠기어서 존재하게 한다. 사람이 잠을 자면 이 콩팥의 그 묘명한 어두운 대로 콩팥 수는 어두운 거잖아요. 흑색. 글로 자기 정신이 잠기는 거죠. 그래서 진기가 운행하면 자연이 주재함이 있다 이 말이죠. 원신이 주재하게 됨이 있다. 그래서 단전 가운데로 다시 돌이킨다 이 말이죠. 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신을 가리키고 규중이라고 하는 이 규라고 하는 것은 둥그런 것을 그리는 공구, 도구다 이 말이죠. 콤파스라고 하는 게 둥그런 걸 그리잖아요. 그걸 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규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뭘 가르치냐면 진기가 운행하는 중심점이 있음을 가리킨다. 요 단전 기혈이 중심점이 돼서 동맥 인맥으로 이제 운행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별에 달리는 또 뭘 가리키냐면 인체 중에 혈이나 규의 그 장소, 소재를 가리킨다. 여기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글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것은 곧 진인의 용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 맺혀가지고 기혈이 맺혀가지고 안 통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 요 진인의 원화를 사용을 한다 이 말인데요. 진인의 원화는 용하면서 불용하고 이거 묘한 말이에요. 쓰되 쓰지 않고 쓰지 않지만 또 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묘한 말이잖아요. 진인의 원하는 쓰는 것 같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사께서는 황운길 조사께서는 위에서 방법을 취했는데 오히려 경에 말하기를 도덕경에 말하기를 이 병이라고 하는 무기 병기라고 하는 것은 상스럽지 않는 무기다 이 말이죠. 도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을 쓰는 것은 이건 후천의 하승법을 쓰는 것이다. 낮은 단계의 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쓰는 것이다 그랬네요. 부득이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약간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진인의 용화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향한다 이 말이죠. 자기 몸과 마음을 향해서 체득하고 안다 이 말이죠. 뭐를 아주 몸 상태가 좋은 곳에 이르면 아주 몸이 아까는 뭐가 답답하고 조급한 기가 생기고 뭐 이런 것인데 이제 원화를 이용해서 그런 게 다 풀어지고 편안한 상태에 이르면 또 그리고 행지 수행해서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때에 이르면 자연히 이 조급한 기가 없어지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 말이죠. 혹 양기가 너무 왕성하다 이 말이죠. 양기가 단전에 왕성해지면 그걸 이제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 장차 하거를 운용할 때 즈음에 역시 이 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과 식이잖아요. 이 단전에 기가 있고 또 단전에서 숨을 태식을 수잖아요. 진식, 숨을 쉬는 이 기식이 충충하는 그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충충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활성화돼서 막 뛰는 모양이죠. 위로 치솟는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기식이 그렇게 충충한 상이 있어도 그러나 자기 정신은 그 자기의 신과 기는 자약하다 이 말이죠. 태연자약해서 그리고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모두 이것은 중용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의 깃틀
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식이 충충한 상이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반응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공부가. 그래서 만약 마음이 편안하고 기가 조화롭고 부드러워지면 또 마땅히 학어를 운영한다 이 말이죠. 학어라고 하는 것은 단도의 그 수로 용어인데 양이 생기거나 약을 캘 때에 호흡과 잘 배합한다 이 말이죠. 하거 동맥과 인맥으로 내릴 때 호흡을 잘 배합해서 진기로 하여금 뒤로 동맥으로 올라가고 인맥으로 내려오고 다시 두루 했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래서 순환 동그랗게 동맥 인맥으로 순환하면서 운전한다 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일컬어서 하거를 굴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소주천의 법의 공을 행할 때 이 말이죠. 소준조법을 그 공부를 행할 때 이 말이죠. 이때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진양화, 동맥으로 올라가는 진양화와 인맥으로 내려오는 태음의 방법, 부의 방법을 밝혀야 된다 이 말이죠. 소준첩 법공을 행할 때는 학생들은 반드시 스스로 심도하는 것이 옳다 이랬어요. 이 도수를 살피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석했네요. 왜냐하면 이 동맥이하고 인맥은 이게 1년 365일을 한 바퀴 도는 거나 같아서 다 여기에 숫자 도수가 있어요. 좌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그러니까 그 도수를 잘 살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천하는데 그 숫자가 있어요. 올라가는 데는 216을 사용하고 내려오는 데는 곤케 144를 사용하는 비유법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해명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아는 사람한테 들어야 그게 분명해져요. 그게 몸에다 적용할 때. 그래서 학생들은 그 스스로 그 도수를 잘 살피는 게 옳은 것이다. 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렇게 지금 설명해 이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나오겠죠. 단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해하는 자는 어렵지 않는데 어렵게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 10장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새로운 용어도 나왔어요. 진화, 체약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비유로 잘 설명했으니까 그 용어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이 황원길 선생님의 용어 쓰는 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본문이 중요하고 주석은 참고를 하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